그래요. 그럴 땐 그런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수업 진행해보죠. 유제 4-6번입니다.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는데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으니까 도형입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 한 빼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X자리에 X-2, Y자리에 Y-1이니까 플러스 1을 넣어줍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 넣어서 정리하면 Y 플러스 1은 2 괄호치고 X-2 플러스 1입니다. 2X자리에 넣는 게 아니고 X자리에 X-1을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이 친구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자라고 했는데 저건 외우자고 했습니다. 대칭 이동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Y,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 Y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주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의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답을 쓱 보니까 는형꼴로 정리했죠? 상관없어요. Y는 꼴로 정리해도 되고 는형꼴로 정리해도 되는데 는형꼴로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모두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에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 원래 있던 플러스 1 은형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공식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됐고요. 다음은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4-6이 쉽지 않죠? 4-6 쉽지 않아요. 문제에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그래프 그려 해석하는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거예요. 이걸 X에 대한 그리고 이것도 X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니까 2의 제곱이라고 적을게요. 거기에 루트 씌운 거고요. 더하기 루트 한 다음에 완전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으로 변합니다. 자, 그럼 우린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다은이 왔습니다. 네. 승민이 안 왔습니다. 다은이 이거 안 눌렀네요. 다음부터는 잊지 말고 누르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변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 0과 마이너스 1, 뿔마 2 다 돼요. 뿔마 2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뿔마 2가 되는데요. 지금은 플러스로만 할게요. 뿔마 2 다 돼요. 근데 플러스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보고 단순히 이거다가 아니고 얘는 x, 0과 4,4 사이의 거리로 생각을 할 겁니다. 핸드폰 제출하고 앉으세요.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니까 x가 같은 x라 이것과 이것은 같은 점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라 이 점을 P라고 놓을 거고요.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놓는다면 이 P점은 X값에 따라 위치가 바뀝니다. 뭐예요? 운동점입니다. 근데 된 점이죠. 정점, 동점, 정점, 동점에 관련된 내용이라 사실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좌표를 좀 찍어보죠. 좌표를 좀 찍어본다면 P 말고 A랑 B 좀 찍어볼게요. A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면 찍힐 겁니다. A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B는 4,4니까 4,4면 여기쯤 찍히겠네요. B 4,4 그 다음에 P요, P. P는 X 0이면 Y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X값만 변한다.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또 다른 표현으로 X축 위의 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어딘가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P가 있다면 AP 더하기 BP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그 친구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고정된 점을 이 동점이 움직이는 라인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를. 그러면 이 동점이 움직이는 라인이 X축이니까요. 요거 이동할까요? 요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B'이라고 놓으면요.
좌표는 4,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 더하기 얘가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 형태가 되는 거고, 요건 P가 어디에 있든지 P부터 B까지의 길이랑 P부터 B'까지의 길이 그랬잖아요. 무슨 합동으로? SAS 합동으로 같다고 그랬죠. S, 여기 90도라 A, 여기 S. 그럼 이걸 최단거리, 가장 짧게 만들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P가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최단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1,2부터 4,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고, 그러면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에요. 25에 36 더하면 얼마죠? 61이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60. 그때 x값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 점의 좌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점은 결국 뭐냐면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요즘 요거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옛날 스타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울기부터 구하죠. 요거 기준으로 잡아서 4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5분의 마이너스 6. 요게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6 괄호치고 x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고요. 이 친구가 y축, x축, y는 0과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x값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5 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0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하고 5 곱했으니까 10이에요. 그러면 4네요. 넘어가면 마사니까 최종적으로 x는 얼마냐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여긴 3분의 2, 0이고요. x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x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요거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뿔마가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이고, 또한 거 안 드렸네. 뿔마가 다 된다고 이야기하긴 했어요. 이게 2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마이너스 1,2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P가 있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건 사실 이렇게 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나 똑같고요. 그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자, 4-8번 첫 번째 건 안 할 거고요. 뭐예요? y는 마이너스에 대해 이동하는 너무나도 외워서 푸는 거니까 안 할 거고요. 두 번째 거 겠습니다. 두 번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내용이요. 그럼 누군가가 대칭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안 하는데 벌써 한 10년 됐나? 옛날에 스마트폰 앱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자기 얼굴 이렇게 찍으면 좌우 반전시키는 앱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좌우 반전시키는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완전히 똑같이 겹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어릴 때? 핸드폰이 없었나요? 어릴 때? 그래서 이 좌우가 똑같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시냐면 야구 선수 중에 봉준근이라고 있어요. 모릅니까? 네, 그래서 좌우 대칭인 거랑 잘생긴 건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런 이야기. 예, 어쨌든 좌우 대칭이려면 대칭을 시켰을 때 원래랑 똑같이 생겨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직선이 여기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건 원래 친구를 대칭 이동시켰을 때 나오는 값이 원래 친구랑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으로 생겼죠. 그럼 원래 친구를 얘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 부분이 여기로 갈 거고요. 원래 있던 이 부분은 여기로 가서 대칭 이동한 친구나 원래 친구나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땡땡땡에 대하여 대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원래 친구를 대칭 이동시킨 결과물이 원래 친구랑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따가
우리 부교재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했다고 그랬으니까 주어진 식에 y 자리에 마이너스 x,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y는 꼴로 정리할게요. y는 꼴로 정리하면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이 돼요. 그럼 똑같아야 된다고요. 원래랑 똑같으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래 친구가 y는 ax 플러스 1이니까 우리 a분의 1이 a여야 되고요. 동시에 a분의 1이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a분의 1 같으니까 a는 1이네요. 그래서 a가 1이라고요. 그럼 원래 친구는 뭐였었냐면 x 플러스 1인 거고요. 그걸 대칭 이동한 친구 원래 친구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나와서 원래랑 똑같다 이 이야기고 그림까지 그려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죠? 이 친구의 대칭 이동을 할 거라고요. 누구를? y는 x 플러스 1은. y는 x 플러스 1은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지나는 친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얘에 접으면 이쪽으로 올 거고요. 이 부분을 얘에 접으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원래 친구랑 원래 요 친구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고요.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사실은 둘 사이가 수직이면 두 직선이 서로 대칭인 구조를 띠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기억 좀 하셔야 되고요. 이따가 좀 다른 버전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4-9의 2번 볼게요. 1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1으로 하지 말고 이거 중심으로 바꿔서 하라고 그랬어요. 중심만 이동시킨 다음에 원래 반지름만큼 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2번 보죠. 2번 그림적인 요소랑 같이 좀 표현을 해볼게요. 2,1에 대하여 라고 했죠. 2,1에 대하여니까 이 2,1이 기준인 겁니다. 기준이에요. 쟤를 기준으로 직선을 대칭 이동하세요고 무슨 의미인지 그림을 좀 그려서 해석을 한다면 2,1 여기 있겠네요. 2,1 여기 있고요. 2x-y 플러스 1은 0이니까 y절편 1이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 겁니다. 됐죠? 이게 2x-y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러면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많이 쓰이니까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를 점에 오셨어요. 점에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똑같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을 대충 그린 다음에 기울기 똑같으면 이 두 개가 똑같아야죠. 2x-y 하고 y절편이 달라요. 플러스 k는 0 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다. 이거를 해서 문제를 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K값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빨리 푸는 방법이고요. 이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선생님이 하려는 건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이요. 여기 위에 A, B라는 점을 잡아요. 그럼 실제 의미는 이 친구의 2,1까지 연결한 다음에 똑같은 길이만큼 가서 떨어진 이 점을 잡으면 그 점을 P, Q라고 놨을 때 A, B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떨어지고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P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어떤 점을, 움직이는 점이긴 하지만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이야기니까 중점에 대한 이야기 쓸 겁니다. 그래서 A랑 P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기준이 되는 점의 X좌표 2가 나오고요. B랑 Q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기준이 되는 점의 Y좌표 1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 최종 목표는 P랑 Q랑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A랑 B랑 등호가 들어간 식밖에 못 구해요. 왜요? A, B는 이거 위의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2A-B 더하기 1은 0이라는 하나, 둘, 세 개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 이걸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는 4-P.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서 B는 2-P
Q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식이 뭐가 되냐면 2 괄호치고 4-P 마이너스 B는 2-Q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8-2P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Q 플러스 1은 0이니까 Q는 2P 하고 요거 하면 얼마니? 7. 7이죠? 근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 PQ 등호가 들어간 식 됐네요. 그럼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서 Y는 2x 마이너스 7. 그럼 사실 주어진 이 식이 Y는 2x 마이너스 7. 또는 는영꼴로 바꾼다면 다 넘겨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 똑같죠? 2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y. k가 사실은 마이너스 7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는 게 정석적인 해법인데 직선을 점에 대칭 이동하면 무조건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이 나오니까 이거 놓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다. 이걸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그냥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 88번. 몇 번 말했지만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몸에 상처가 생겨요. 자고 일어나면 상처가 생겨요. 분명, 그러니까 말이야. 외롭지 않아서 좋군요. 네. 혼자 산 지 한 6년 됐는데 자고 일어나면 자꾸 상처가 나요. 모르겠어. 어디 자다가 부딪히나 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 홈캠 같은 거를 설치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집에 뭐 가져갈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비싼 것도 없고 저거 학원에 놓고 다니죠. 아, 저걸 설치하라고? 아니, 저거 말고 홈캠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 쓰던 게 있긴 있는데 집에는 설치한 적이 없었거든. 옛날에 학원에다가 설치한 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설치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귀신이 있으면 찍히지도 어차피 않을 것 같고 찍힐라나? 찍히지도 않을 것 같고 안 찍히는데 막 스스로 움직여서 부딪히고 그러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굳이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다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주 어릴 때 내가 그 목류병이 있었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니지. 선생님 어릴 때 국민학교 가기 전에 약간 목류병이 있었대요. 자다 일어나서 돌아다닌대.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순환아 그러고 부르면 대답을 안 한대.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화장실에 간다든지 막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야. 어릴 때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성인 돼서 그런 적은 없었거든. 자, 88번입니다. 88번. 다음 중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했을 때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도형. 풀어서 설명했어요. 원점에 대칭했을 때 자기 자신과 일치한다 그랬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어진 도형이 원점 대칭인 걸 찾으세요.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원점 대칭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건 주어진 도형 자체가 원점 대칭으로 생겼다. 그 이야기고 그럼 주어진 식을 원점 대칭한 식으로 바꿨을 때 식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됐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는 거였습니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원점 대칭하면 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이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y는 x니까 y는 꼴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y는 꼴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네요. 원래 친구랑 원점 대칭한 친구가 같아요. 그럼 원래 친구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 원점 대칭으로 생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y는 마이너스 x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원점 대칭은, 점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기준이에요. 여기 있던 점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떨구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요. 그걸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한다면 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마지막에 할 거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모두 넣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2배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x제곱이고요. 이거 정리하면 y제곱입니다. 그럼 요건 마이너스로 묶으면 2x 더하기 y예요. 그럼 보세요. 좌변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똑같죠? 근데 우변이 2 가로치고 x 더하기 y인데 이건 음수배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점 대칭은 아니고요. 정리 안 했지만 이거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뭐를 나타내는 식입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가로치고 x 더하기 y. 뭐에 대한 그림이에요? 뭐의 그림으로 바꾸면 뭐가 그려져요? 원이 그려집니다. 그럼 저거 사실은 넘겨서 정리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예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2. 여기 1,1에서 딱 원점까지가 루트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정확히 지나는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 이 정도 느낌으로 생긴 친구죠. 근데 이걸 원점 대칭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 얘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까지 준비를 하시면 이 그림은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그림까지는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긴 하지만 개념이 있다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미적분원을 정확히 다 하면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수식적인 접근으로 할 겁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 넣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절대값은 1이다가 돼요. 그럼 우리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선 우변은 같네요.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y 혹시 절대값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썼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절대값 마이너스 괄호치고 x 더하기 y랑 같은지에 대한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외운 건 써먹을 수 없어요. 외운 건 x에만 절대값 씌우거나 y는 꼴로 정리됐을 때 우변 식 전체에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구조가 아니니까요. 그럼 절대값 문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으로 가야 돼요. 절대값 문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뭡니까?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양수인데 0을 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절대값 안에가 양수예요. 그럼 이 친구 절대값 벗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오죠. 맞죠? 절대값 안에가 음수예요. 그럼 이 친구 절대값 벗으면서 안에 있는 친구의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마지막 절대값 했는데 0이에요. 안에 있는 게. 그럼 절대값 씌워봤자 0이죠. 좌변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변도 꺼낼 건데 여기 봐요. x 더하기 y가 양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건 x 더하기 y의 음수배한 거잖아요. x 더하기 y가 양수인 순간엔 x 더하기 y의 음수배한 이 친구는 뭐가 된다고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맞죠? 그럼 이 순간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는 음수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됐습니까? 자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음수라고 했어요. 그럼 x 더하기 y의 음수배한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현재 양수입니다. 그럼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니까요. 절대값 벗어봤자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y도 0이겠네요. 그럼 0으로 나오겠죠. 그럼 세 가지 경우 모두 좌변과 우변, 좌변과 우변, 좌변과 우변이 같네요. 그럼 사실 얘랑 얘는 같은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럼 뭐예요?
겹치는 거죠. 됐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수식적인 접근을 해줬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 때, 음일 때, 영일 때로 나눠서 보여드렸습니다. 적어주세요. 다음입니다. 95번입니다. 95번. 포물선 2차 함수가 나왔어요. 2차 함수가 나왔는데 P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개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단 안 어렵습니다. 어떤 포물선 기준이 되는 점 주어진다. 2차 함수 구하세요. 이거보다 훨씬 안 어렵습니다. 그럼 개념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좌표 안 그리고 대충 그리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면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아래로 볼록한 친구고 꼭지점 있을 거예요. 이따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위로 볼록한 친구죠. 위로 볼록한 친구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우리가 대충 보면 이것쯤은 알 수 있어요. 여기쯤에 기준점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이 몇 콤마 몇이 이렇게 간 다음에 안 돼요. 좀 더 멀리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쯤 있어서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방향으로 그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원래 점대칭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이 점이 고정된 게 아니고 뭐였어요?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점이 요렇게 간다. 여기 있던 점이 요렇게 간다. 이 얘기거든요.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근데 뭐가 난해하냐면 여기에 임의의 점이 여기에 어디로 움직였는지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뭐 1,2가 있어. 근데 여기에 몇 콤마 몇으로 갔는지 모르잖아. 그거 두 개만 알면 거기에 중점이니까 기준점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명확한 점이 하나 있네요. 뭐가 있냐면 여기 꼭지점이 있던 친구 있죠. 그럼 이 꼭지점이 이렇게 가면 이 친구의 꼭지점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림 구조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린 사실 이 기준이 되는 점은 꼭지점, 어떤 특정 점인데 특정 점을 꼭지점으로 놓으면 쉽다는 거죠.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점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원래 아래로 볼록한 친구의 꼭지점은 3, 얼마냐? 9-18 더하기 10이니까 1이네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친구의 꼭지점은 1, 위치가 바뀌었네요. 1,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5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칭인 점을 찾으세요. 포물선에 대해 대칭인 점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점이 되고요. 여기에 보다시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네요. 포물선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배가 됩니다. 모양이 똑같고 폭은 똑같고 모양이 뒤집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여기에 부호가 바뀌고요. 여기에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점이 사실은 기준이 되는 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2등분점이 중점이 기준이 되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점은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101번입니다. 요 부교재의 마지막 101번입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점 P가 움직이는 점이네요. Y는 1, 위를 움직이는 점이래요. 그러면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동점하고 정점, 그 다음에 동점하고 정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이 정점 중에 하나를 동점에 대칭 이동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림 한번 그려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1,5 어디 있나요? 1,5 여기쯤 있겠네요. A 1,5 있고요. B는 6,3 그러면 여기쯤 있습니다. B 6,3 그 다음에 Y는 1 위를 움직이는 게 P라고 그랬으니까 P는 여기 어딘가 있는 점이 P입니다. 그럼 여기쯤 있다고 가정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대칭하자고요. 대칭해서 이 친구에서 수선 떨구고 같은 거리만큼 간 점을 찾자는 거죠. 됐죠? 그럼 6,3에서 y는 1에 수선 떨구면 딱 요 길이가 얼마예요? 2죠. 그럼 우린 y는 1에서 이만큼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럼 몇 콤마 몇이 돼요? 6,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는 굳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 했었을 때 B'과 P의 길이가 B부터 P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아까 오늘 처음 한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는 1,5랑 6,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고요. 5고요. 6이네요.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다. 자, 25에 아까랑 똑같네요. 36이니까 61, 루트 6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마인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마인드 교재 8회차 12번입니다.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2차 함수예요. 이 2차 함수의 변수는 누굽니까? 이 2차 함수의 변수는 누구예요? x예요. x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고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대답해줘. 대답해줘, 얘들아. 아래로 볼록입니다. 너희들은 언제쯤 대답을 할까? 이대로 고등부에 보내면 고등부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대답도 안 하네. 자,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완전 제곱식 그만 쓰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간단하게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면 2a예요. 무슨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인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a 값에 따라 마구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y 값은 주어진 함수의 x 자리에 이건 아니군요. 2a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요거 4a 제곱 여기다 2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니까 정리하면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8 아니죠.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가 됩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요? a 값에 따라 계속 변하니까. 됐습니까? 됐나요? 계세요? 이거 안 계신데요, 이분은.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친구인데 문제에서 그 친구의 가장 작은 y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가장 작은 y 값은 특별히 범위가 없으니까 언제냐면 이 점의 y 값이죠. 그래서 사실 저기서 최소값을 GA, A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는데 이 GA가 뭐냐면 얘입니다. 얘예요.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위에 줄 이야기가 끝났어요. GA는 이거고 A의 범위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이 함수의 가장 큰 Y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가로축을 A로 놓고 세로축을 Y로 놨을 때 이 함수를 그릴 겁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로그아웃 하신 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러면 여기의 좌표, A좌표의 A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1이죠.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Y좌표는 여기다 1 넣으면 나오겠습니다. 1 넣으면 8 나오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1,8을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한 친구인데 문제에 특별히 제약사항이 없죠? 그럼 가장 큰 Y값은 A가 1일 때 8이 가장 큰 Y값이 됩니다. 됐죠?
이거 굉장히 옛날부터 나오던 문제예요. 고전적인 형태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외워서 푸는 학생들 때문에 범위가 나와서 막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1 이제 겨울방학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겨울방학을 겪고 나면 이걸 보시고 그냥 EA라는 점하고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까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A 자리에 2분의 1 x를 집어넣어 볼게요. 왜 하는지 이따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A 자리에 똑같이 2분의 1 x, 2분의 1 x를 집어넣는다면 사실 이 친구는 x, 2분의 1 x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x인데 앞에 마사 있어서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8a인데 요거 곱해서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꼭지점이 아무데나 마구 찍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찍히는 거냐면 이 그래프 위에 찍힌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이 아무데나 찍히는 게 아니에요. 요 그래프 위에 찍히고요. 요거는 꼭지점 x좌표 x일 때 y좌표가 요렇게 나오면서 위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2인 친구입니다. 2 집어넣으면 마사 풀8 풀4니까 2,8이네요. 2,8을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하고 뭐 여기쯤 지나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요. 그럼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은 꼭지점의 x좌표가 2a, 땡땡땡인데 그건 이 함수에 x자리에 2a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이니까 만약에 2a가 0이었다면 2a, 땡땡땡에서 여기에 찍히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사실은 fx 함수라는 겁니다. 그럼 역시 똑같은 이야기로 여기쯤에 2a가 있다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찍히는 친구였다고요.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2a, 땡땡땡인데 이 y값 있죠? 이 y값이 우리 가장 컸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인데 y값이 가장 크려면 여기에 찍혀야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y값이 제일 큰 y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y값 얼마예요? 8이잖아요. 아까 얼마 그랬어요? 8이잖아요. 그리고 2a, 8이죠? 여기가 2a죠? 2a가 2니까 사실 a가 얼마일 때? 1일 때 가장 큰 값 8 나오잖아요. 어디 있어요? 1,8 여기.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공수 2에 있는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이렇게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17번. 함수의 최대값이 5다라고 나왔어요. 가장 큰 y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 보시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치환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취향의 차이긴 한데 얘를 치환할래요? 아니면 얘를 치환할래요? 1번, 2번. 1번하고 2번 중에 누구 치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굴 치환하겠습니까? 1번하고 2번 중에 누구를 t로 치환하겠어요? 1번이요. 2번 해도 돼요. 2번 해도 됩니다. 그런데 1번하고 2번 하면 바뀌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1번을 t로 치환하면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9 더하기 k 더하기 30이에요. 근데 2번을 t로 치환하면 y는 뒤에 거부터 쓸게요. 플러스 8t 적으시고 이걸 t로 놓으면 이거는 뭐예요? t 더하기 9죠?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t 더하기 9의 제곱하고 8t 더하기 k 더하기 30이에요.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편하겠어요? 이거 밖으로 꺼내는 게 편하겠어요? 이쪽이 조금 편하죠.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치환하든 답은 똑같아요. 계산에 조금 더 장점이 있냐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로 할 겁니다. 이렇게 치환을 했고요. 이렇게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사실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t 72네요. 마이너스 70이니까 마이너스 42 더하기 k가 돼요. 됐죠? 근데 뭐 하나 빠진 거 있네요. 우리 치환하면 늘 신경 써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뭘 신경 써야죠? 이건 모든 고등학교 수학에 공통적으로 쓰여요. 치환할 경우 뭐의 변경에 신경 쓴다. 범위. 치환한 값의 범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t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예요. x의 범위 특별히 없죠. 모든 실수예요. 그렇다고 t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림 그려서 해석합니다. 가로축 x, 세로축 t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네요. 꼭지점의 x좌표 5고요. y좌표는 25 빼기 50 더하기 9니까 이렇게 크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16. 그러면 여기쯤 있는 5, 마이너스 16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인 거예요. 그럼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 t가 가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가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78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치환하고 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치환하면 범위 변경되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럼 이 친구는 가로축 t고요. 세로축이 y인 친구입니다. 변수 t니까요. 그리고 최고 차이의 점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t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4네요. 아니죠. 2네요. 그럼 얘는 어딘가 있는 2, 땡땡땡을 꼭지점을 하고 위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땡땡땡인 이유는 요거 k 때문에 못 구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t의 범위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6보다 클 때만 가져올 거라고.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 범위에서 제일 큰 y값은 어쩔 수 없이 이 순간이겠네요. 그러면 요 식에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5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6 빼기 42 더하기 k인데 그게 5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범위 변경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범위 내에 꼭지점이 들어있는데요. 당연히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범위 내에 꼭지점이 들어있지 않게 만듭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하고 종료해 볼까요? 두 문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27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말에 뭐 했죠? 무슨 그래프 정확히? 절대값 그래프 그리겠죠? 절대값 그래프예요. 아, 안 했어요? 무슨?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했었고요. 이게 바로 절대값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겁니다. 문제에 있는 fx 곱하기 f 절대값 x-2는요. x-3 이게 fx고요. 곱하기 x자리에 절대값 x-는 겁니다. 그럼 저 식은요. 절대값 x-2 빼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진 거 아니고요. x에만 씌워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 때랑 음일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절대값 안에 지금 누구 있어요? 예서씨, 고마워. 절대값 안에 누구 있어요? x- 있죠. 그러니까 x-2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즉 x가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2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식은 x-3, x-5예요.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 풀어내지 마세요. 주말에 할 때 이거 다 풀어냈어요, 사람들. 안 돼요. 풀어낼 필요 없습니다. x가 2보다 작다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x-3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그려서 합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그려보죠. 이 친구 x축과 만나는 점이 3하고 5예요. 여기쯤 있는 3하고 5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다고요.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가져옵니다. 여기 3이고 여기 5예요. 그럼 여기에 2가 있겠죠. 그럼 2 넣었을 때 얼마인지는 식에 2 넣으면 됩니다. 2 넣으면 마1, 마3이에요. 얼마예요? 2 넣으면 마1하고 마3이니까 3이죠. 2,3에 찍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찍었을 때 안 찍혔는데 실제로는 여기 찍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뭐가 존재하냐면 꼭지점이 존재할 겁니다. 꼭지점은 3과 5의 가운데인 4고요. 4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살은 친구들은 모두 그릴 겁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그릴 거예요. 이 친구는 3하고 마이너스 1 지납니다. 3하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이런 친구고 최고차의 계수가 얘 때문에 음수네요. 그럼 위로 볼록한 대충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됐죠? 자, 그 그래프를 그려서 뭐 가져올 거라고요? x가 2보다 작은 것만 가져올 겁니다. 3이 여기 있으니까 2 여기 있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2 집어넣으면 마1, 마3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3이네요. 정확히 여기 똑같이 찍히는 거예요. 마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니까 꼭지점 마1과 3의 가운데인 1일 뗄 겁니다.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2, 1 집어넣으면 마2. 그럼 4 나오네요. 여기요. 이걸 꼭지점으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여기 지나고요. 여기도 지나고요. 그럼 요런 느낌. 됐습니다. 전체 그래프 그릴 때 문제에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냐고 했냐면 마이너스 5까지만 가져올 거라고요. 어디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가져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 그래프는 이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가장 큰 y값과 가장 작은 y값 하는 거죠. 얼마랑 얼마예요? 4랑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래프 그래서 해석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려고 주말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뒤집어 말하면 주말에 집에 가셨던 분들은 이걸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봐요. 언제 나온 문제예요? 2022년 11월 고1 문제잖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야죠.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오늘 시험 대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지금 할 개념편이 있을 겁니다. 개념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유사 문제 풀 거예요. 교과서는 학교별로 다르죠? 그래서 교과서 유사 문제도 뒤에 붙여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나갈 거냐면 고난도도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은 안 목요일 날 오시면 드릴 겁니다. 나 또 나 있어요. 나온 거 또 나온다라는 기출문제죠. 범위별로 만들어 놓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요일 날 오시면 드릴 거예요. 목요일 날부터 나갈 거라서 목요일 날 오시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에 기출 문제들 있어요. 작년 기출이요. 작년 기출 문제 있고 플러스로 기출 유사 문제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10회, 그거 유사 문제 10회 정도에서 총 20회 정도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랑 기출 유사 문제는 수업 시간에 시간제에서 풀 겁니다. 시간제에서 풀 거고요. 요것들을 다 풀고 나면 나중에 개인별로 오답 문제도 나갈 겁니다. 오답 문제도 나가니까 열심히 푸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학원에서 준비해주는 교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져와야 되는 건 블랙라벨을 목요일까지 사오셔야 됩니다. 블랙라벨 3-1 사오시면 되고요. 2026년 버전 사오시면 됩니다. 그거 사오시면 안 돼요. 너무 옛날 거. 온라인에서 옛날 것도 팔거든요. 온라인에 너무 옛날 거 파는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랙라벨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까지 있어요. 알죠? 그래서 스텝 3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제들을 열심히 해오신다면 이 고난도 문제랑 스텝 3까지 모두 나갑니다. 근데 과제들을 열심히 안 해오신다면 이 두 가지는 못 나갈 겁니다. 개인에 따라 달라요. 못 나간다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못 나가면 본인이 과제를 안 해오시면 이 부분은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선행하는 거랑 달라요. 완전히. 학교 시험이잖아요. 이걸 못하면 조금 해도 되네가 아니고 내 성적이 조져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하니까 개 좋아 인 거는 아니에요. 이것까지 해야지 학교의 시험 문제 어려운 걸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못하게 되면 어머님한테 이야기 드릴 겁니다. 애가 과제를 안 해와서 어려운 문제 못 나가고 일반 난이도 문제만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은 좀 안 나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릴 겁니다. 나중에 성적 안 나왔다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요거까지도 안 했는데 안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우리 1주차랑 2주차, 이번 주 다음 주에 개 많은 문제들을 풀 겁니다. 사실상 여기 있는 거 다 풀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 빼고. 1주차랑 2주차 동안 이만큼 다 풀 겁니다. 4번 수업밖에 없는데 이만큼 다 풀 거예요. 이만큼 다 풀 거니까 하루에 나가는 양이 개 많겠죠. 오늘 드린 거 보시겠어요? 오늘 드린 거 개념편 1단원, 2단원입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2단원 OMR이 있어요. 몇 문제인가요? 2단원 OMR 보면 124문제입니다. 그럼 중간쯤에 1단원 OMR도 있어요. 1단원 OMR도 있습니다. 1단원 OMR 보시면 몇 문제인지 나와 있어요. 1단원 OMR 몇 문제인가요? 122문제입니다. 둘 다 하면 몇 문제예요? 250문제 정도 됩니다. 250문제 조금 안 되죠? 이거 언제까지 해오겠어요? 내일 모레까지 해올 겁니다. 내일 모레까지 해올 거예요. 그리고 어제 물론 2학년들이긴 하지만 선생님 어제 2학년들도 똑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수업 설명을 할 겁니다. 개념 설명. 1시간이면 1단원, 2단원 끝날 거예요. 아마 3학년은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끝나고 나면 문제 푸는 시간 가질 겁니다. 1일 테스트 없어요. 이번 주랑 다음 주는. 그럼 1일 테스트 없으니까 3교시에 1시간 풀고요. 4교시에는 과제 채점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채점하고 오답 체크표 다 제출하신 분들은 5교시에 다시 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2시간 동안 몇 문제 풀다 갈게요? 많이 푼 친구들은 몇 문제 풀다 갈게요? 네, 100문제 좀 안 되게 풀고 갔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이건 250문제 되긴 하지만 3시간이면 충분히 할 겁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면 충분히 할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 개념편이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5시간, 6시간 걸렸는데도 못한다. 선행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게으른 겁니다.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4시간을 못 낸다는 건 평소에 과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과제하는 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랑 양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수 많다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제수가 많아요, 못하겠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딴 소리 하실 거면 선행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게으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주 동안, 2주 동안 적은 양은 아니에요. 꽤 많은 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블랙라벨은 목요일부터 들어갈 건데 블랙라벨까지 들어가면 이제 3, 4시간으로 안 되고 6, 7시간씩 걸릴 겁니다. 그럼 1주, 2주 동안 다 끝내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오답 문제, 개인 오답이랑 기출 유사만 계속 풀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주차, 4주차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는 풀 건 다 풀고 본인이 모르는 거, 틀린 것만 모아서 계속 푸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 직전 보강 있을 겁니다. 이번에 보통 시험이 이틀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루인 학교도 있어요. 이틀이거나 하루인 학교들도 있어서 시험 전날에 일찍 끝나는 날이면 좀 일찍 와서 할 거고 그냥 평소 날이면은 늦게 와서 할 겁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면 끝나고 갈 겁니다. 시험 직전에 3시간이면 선생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면 기출 하나 정도 풀고요. 집에 가서 풀 거랑 개인 오답 이런 거 드리면 땡입니다. 그러면 빨리 끝나시는 분은 2시간 이내에 가기도 해요. 그리고 맥스 3시간입니다. 3시간 넘었다고 해서 이렇게 더 잡아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수학이 전날 오래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하셨으면 지금 하셨어야죠.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시험 전날에 늦게까지 안 잡아놓습니다. 채훈이는 선생님이랑 해봤죠? 선생님이 시험 전날 늦게까지 잡아놨습니까? 아니죠. 오자마자 할 거 하고 바로 보냈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도 유의하시고 시키는 거 제때제때 하시면 그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때제때 안 하는 친구들은 시험 전날에 오래 잡아놔봤자 성적 안 나옵니다. 우리 하고 있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날 조져서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당연히 있으신 학교들은 학교 프린트 푸는 거 확인하고 유사 문제까지도 추가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면 나중에 가져오지 마시고 그때그때 가져오세요. 그때그때 가져오시고 학교 프린트 푼 것도 중간중간에 다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다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그때그때 알려주세요. 뭐 객관식이 뭐니, 단답형인지 주관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해주세요.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선생님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시험에 관련된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험 전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와서 해야지 그럼 까먹어요. 그러니까 생기면 그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거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랑 기출유사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 겁니다. 2개 정도씩 풀 거예요. 2개 정도씩 풀 건데 그럼 수업 시간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에 하는 100분 테스트 있어요. 누적 100분 테스트 있죠? 이거 이번 주부터 안 할 겁니다. 이번 주부터 안 하고 선생님하고 기출문제 풀 겁니다. 선생님하고 기출문제 풀 거라서요. 우리 오후,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고요. 토요일날 1시에서부터 7시, 일요일도 마찬가지예요. 1시에서부터 7시입니다. 오면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왜 3시간 정도 걸릴 거냐면 이건 오는 시간이에요. 이때 동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때 동안 못하죠.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니네 시험 시간 얼마예요? 학교 시험 시간. 45분이죠? 45분씩 2개 볼 겁니다. 시간 맞춰서. 일찍 한다고 일찍 제출 안 받아요. 45분씩 2개 하고요. 이거에 오답유사 문제까지 하고 갈 겁니다. 그럼 빨리 끝나시는 분은 2시간 반, 늦게 끝나시는 분은 3시간 좀 넘어서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1시부터 7시는 오는 시간입니다. 7시에는 와야겠죠. 3시간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때 타임 중에 본인이 올 시간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오시면 돼요. 근데 그건 안 돼요. 1시간 하고 가고 1시간 하고 가고 이런 건 안 됩니다.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냐면 내일 모레 올 때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본인들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혹은 보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중에 가능한 거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어쩔 수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 포함해서 시험 전까지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주는 언제 나오고 다음 주는 언제 나오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있는 시간을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이 시간 내에 3시간을 쓸 수 없으신 분은 그건 선생님하고 개별적으로 목요일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험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 오늘 개념 수업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필참입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그 대신 엄마한테 그대로 얘기 드릴 겁니다. 기출문제 푸는데 안 나오시면 문제만 드릴 거고 피드백은 해드릴 수 없다. 알아서 하셔라라고 그대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이거 학교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뭐 더 많이 알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둘이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많이 해서 학교에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본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과제 줄여준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숙제를 덜 하면 지금은 좋겠죠. 근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에 대해 더 질문. 시험 대비에 관련돼서 더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2학년, 3학년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 모두 통틀어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좀 알려주세요. 시험 범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시험 범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학교를 잘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슬슬 나올 때 됐는데. 나왔대잖아, 같은 학교인데. 얘기했는데 안 들은 거 아닙니까? 잔 거 아닙니까? 네, 시험 범위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알려주면 까먹는다고요. 카톡으로 보내요. 1단원, 2단원입니까? 아니면 2단원 일부까지입니까? 2단원 끝까지예요?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웬만한 학교들은 거의 다 안 돼요. 안 보여요? 안경을 써요.
안경 없어요?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만 써요. 수업 시간에만. 왜 안 돼요? 수업 시간에는 상관없잖아요. 쉬는 시간에 벗으면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차피 선생님밖에 안 볼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시험 대비는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시험 대비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선생님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숙제를 조금 내주세요. 보충을 조금 불러주세요. 라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선생님하고 한 팀인 겁니다. 열심히 해서 학교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보충 불렀는데 안 나오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면 선생님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여기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저 이번 주는 뭔 일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길을 쓰고 보충을 잡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완전히 달라요. 선행 나가는 거랑 스탠스가.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 하시고 학교에서 뭔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 있으면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됐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보죠. 진도 아마 한 30분이면 끝날 겁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계속 문제 푸시면 됩니다. 목요일날 주말에 언제 할지 시간 확정해서 오세요. 그 다음에 모구는 시험이 다른 학교에 비해 좀 빠르죠? 일주일 빠르죠? 선생님하고 보충을 좀 2번 정도 할 겁니다. 싫은 얼굴 하지 말래니까요. 자, 수업 해보겠습니다.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모두 쓰여 있어요. 모두 쓰여 있습니다. 필기하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모두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일부 내용들, 여기에 없는 내용들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씁시다. A의 제곱근. 이렇게 나와요. A의 제곱근이라고 나오고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이라고요. 뭐예요? 해예요, 해.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어떤 수의 제곱을 했는데 A가 나왔다. 어떤 수는 바로 A의 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A의 제곱근은 근이라고요. 근. 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해주는 근이라고요. X제곱은 A니까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은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2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루트 A를 제곱근 중에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루트 A니까 제곱근 중에 음수에 대한 내용이라 음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뜬금없이 루트라는 친구가 나오죠. 그럼 그 루트라는 이야기는 이쪽에 해볼까요? 루트 A입니다. 읽을 때 루트 A라고 있죠. 루트 A라고 읽어요. 근데 루트를 우리말에 해당하는 수학 이야기로 바꾸면, 수학 용어로 바꾸면 이 루트는 뭐가 되냐면 제곱근이 됩니다. 표현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루트 A를 우리말로 바꾸면 제곱근 A라고 읽는 겁니다. 그럼 저기에 있는 제곱근하고 여기에 있는 제곱근은 다른 친구예요.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제곱근하고요. 여기에 있는 제곱근은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제곱근은 루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제곱은 이 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앞에 오죠? 그럼 저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곱근이 앞에 오죠? 그럼 루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실 나중에 이 파트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제곱근 A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헷갈리니까요.
루트 3이라고 이야기하지 제곱근 3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후에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지금은 처음이라서 나오는 거고요.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학교 문제에서 겁나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루트 a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제곱근 a입니다. 그럼 루트 a 여기 있죠? 근데 루트 a 어디도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양의 제곱근을 다시 다르게 읽으면 제곱근 a라고 읽기도 합니다. 또는요. 제곱근 a를 다르게 읽으면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요렇게 이야기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제곱근하고 뒤에 숫자나 문자가 오는 거랑 숫자나 문자가 오고 뒤에 제곱근이 오는 다르지만 a의 양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같은 겁니다. 둘 다 뭐를 의미하는 걸로? 루트 a를 의미하는 걸로 같은 거라는 거죠. 사실 또 가르치면서 왜 헷갈리게 이딴 식으로 만들어놨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후가 되면 저거는 계속 쓰입니다. 나중에 대수에 가면 이건 제곱했을 때 a가 나오게 해주는 근이죠. 그럼 똑같은 개념을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세제곱했을 때 a가 나오게 해주는 이라고. 네제곱근이면 네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하면서 개념을 확장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말장난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한 번만 더요. 루트 a의 의미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공수 1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습니다. 루트 a의 의미는 루트 a는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a가 된다는 거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기호였었습니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기호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루트 사실은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중등 내용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다뤄요? 고등 내용에서 복소수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허수 다루면서요. 그래서 중등 내용에서는 루트 a를 쓰면서 이 안에가 음수인 건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기본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다루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음수는 절대 안 나와요. 알겠죠? 우리는 배웠지만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중3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사실 루트의 의미는 제곱하면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인지 음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대로 나오는 수인데 중3 내용으로 한정하면 제곱해서 안에 있는 수가 나오는데 안에 있는 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중3 내용이라서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뭐예요? 이건 고1 내용에도 있죠. a제곱의 루트입니다. a제곱의 루트는 뭐랑 같나요?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a제곱의 루트는 뭐랑 같나요? 절대값 a랑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안에 있는 친구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면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루트의 제곱을 하면 그냥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고등 내용에서는 이 내용이 있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순간이 있고요.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는 순간인데 이건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이건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인데 우리 뭐라고요? 중3 내용에서 루트를 쓰면서 a, 안에 있는 친구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중3 내용에선 관련이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루트 ab가 되고요. 모두 양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루트 a분의 루트 b는 그냥 합치면서 루트 a분의 b가 되는 거였죠. 됐죠? 가인이 또 잡니다. 쉬는 시간에 그렇게 떠들어 놓고 서운합니다. 선생님 수업이 그렇게 졸립니까? 근데 왜 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중3 내용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체계 이야기하면 오늘 내용은 종료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계산하면서 풀면 돼요.
중3 첫 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려오는 건 이거에 관련된 해석을 제일 많이 틀려옵니다.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게 내서 그 부분은 정말 많이 틀려와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수의 체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공수 1 할 때도 이야기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친구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자연수가 사실은 우리 제일 처음에 생긴 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말고 부호를 바꿔서 음의 정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수를 우리 양의 정수라는 이름을 추가해서 쓰기로 했고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정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들을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순간이 생겼죠. 4개가 있어요. 사과. 두 사람이 나눠 가집니다. 나눠 있어요. 모든 예 자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과 4개가 있는데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질 거예요. 그럼 자연수의 개념만으로는 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장해서요. 나눗셈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확장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수분의 정수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유리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 있을 유자죠? 없을 무자로 바꿔서 무리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가 있고요. 유리수가 있으면 이 부분은 뭐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됩니다. 여기 내용이 뭐예요? 중2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작년 이맘때쯤에 배웠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로 양분되는 거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없는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와 그렇지 않은 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겹치는 범위도 없고요. 유리수도 무리수도 아닌 수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는요.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실수는 뜻이 뭔가요? 실제 존재하는 수입니다. 어디에 실제 존재해요? 좌표 평면상에 실제 존재하는 수입니다. 우리 유리수 아무거나 이야기해 볼까요? 2분의 1? 2분의 1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고요. 그럼 2분의 1은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1. 실제 존재하잖아요. 길이가. 그럼 무리수 중에 루트 3 같은 거 있죠? 루트 3. 루트 3은 여기 1 있고 루트 3 애매하다. 루트 5로 하자. 루트 5. 루트 5로 하면 여기 1 하면 여기까지 연결하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2,1이니까 0,0부터 2,1 사이의 거리 얼마예요? 루트 5죠? 그럼 루트 5예요. 이 루트 5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원처럼 내립니다. 그럼 여기 어디 분명히 루트 5라는 점이 존재하겠죠? 그럼 루트 5도 실제 존재하는 길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수든 무리수든 우리 좌표 평면상에 실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수라 실수라고 부릅니다. 중3 내용은 여기까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수가 있었어요. 그게 허수 i가 됐었죠. 그래서 허수의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 우리는 복소수라는 개념으로 크게 수를 확장했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유리수, 무리수에 대한 내용이고 작년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뭐냐면 이거랑 상관없이 소수를 구분할 겁니다.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친구 말고요. 0.3, 몇 점 3 이런 식으로 몇 점 몇이 있는 거예요. 소수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뭐랑 뭐로 구분이 되나요? 끝이 있는 소수와 끝이 없는 소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소수가 다시 한 번 더 뭘로 변했냐면 값이 돌고 도는 친구인 순환소수랑 여기는 뭐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비순환소수 아닙니다. 비순환소수라고 이야기하면 순환소수가 아니다니까 얘도 되고 얘도 돼서 비순환소수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래서 얘는 되길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사람을 인종, 그 피부색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남녀로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소수라는 걸 끝이 있냐 없냐랑 반복되냐 반복되지 않냐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걸 저기 카테고리에 넣어서 이 중에 유리수인 친구랑 무리수인 친구로 나눈다면 이 두 친구는 유리수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무리수인 거죠. 그럼 유리수는 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유리수라고 했어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야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즉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순환소수 9 써가지고 표현했던 거 기억납니까? 9분의 얼마 막 이런 식으로 99분의 얼마 0.3 하고 위에 점 찍는 거 기억나요? 이거 뭐랑 똑같았어요, 값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그래서 순환소수는 유리수입니다. 하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무리수가 됐었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끝!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문제 풀 거예요. 개념편 문제 푸시고요. 풀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단원만이 숙제가 아니에요. 2단원까지 숙제입니다. 근데 2단원 설명은 왜 안 드렸냐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예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문제 푸시면 됩니다. 풀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